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일단 밤사이에 뉴욕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일단 올라줬습니다. 매일같이 여러 이슈를 조금 안고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슈 속에 우리가 한가운데 들어와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게 호재가 될지 어떤 게 악재가 될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 장 좀 뉴욕 증시의 훈풍을 받아가면서 잘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네. 이제는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서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잘 받아가서 탄탄하게 좀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잘 받아주길 바라면서 일단은 밤사이 시장이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WTI가 7% 이상 떨어졌어요.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그에 따라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해석 속에 하락을 했고요. 곡물 가격도 떨어지면서 인플레 우려가 조금 줄었다라는 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시장에는 호재성 이슈가 됐고요. 테슬라가 주식 분할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쪽은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조금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미국 국채 일부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왔습니다. 5년 만기,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경고 사인이 나왔다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죠. 다만 시장에서 주요하게 보는 2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는 여전히 플러스라서 비교적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급속도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또 국내에는 좀 부담이 될 만한 요소가 되겠죠.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우려가 또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미국의 행정부가 2021년,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애플 측에서 2분기 아이폰 SE 20% 정도 감산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큰 영향 없이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유럽 소비 둔화를 감안해서 감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국내 애플 관련한 종목들에게는 조금의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좀 중요한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식시장 원동력이라고 꼽히는 게 바로 자사주 매입인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놓은 2023년 예산안에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기업들이 할 때마다 1% 세금 부과를 하겠다라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올해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1조 달러 이상의 금액을 쓸 예정인데 이게 또 세금을 때려 맞는 상황이 된다면 그걸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일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달러 이상 자산의 이 부유층에게는 부유세를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소득세율 최소 20% 통과 시에는 결국 주식 매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뉴욕장에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통과해야 될 여지들은 남아 있으나 분명 거론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부담이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이슈가 되겠고요. 테슬라 이슈 짤막하게 더 봅니다. 액면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상하이 조업 중단에 이 상당수 감산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액면 분할 연례 주총에서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8%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2년 안에 두 번째 액면 분할이라서 주가 상승이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켜봐야겠죠. 자, 이어서 국내에서 수급 현황들을 좀 짚어보면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사이 소식들 이었었고요. 외국인의 매수 상위주입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곳곳에서 보이길래 그걸 어떻게 엮어볼까 하다가 수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 거 LG이노텍, 삼성엔지니어링, 또 현대중공업 등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과 BH가 정말 10거래일 중에 딱 하루 정도 제외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수급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가 탄력도도 상당수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LG이노텍 외국인이 무려 12거래일째 사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15일째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17거래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LG이노텍은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아이폰 모멘텀, 기판 모멘텀, 그로 인해 1분기 실적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오늘장은 애플의 뭐 감산 이슈로 인해서 조금 타격이 있을진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도 각각의 이슈를 안고 어제장에서도 주가 강세가 상당수 좋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5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 탄력도를 높여가는 모습도 나타났죠. 이들 종목 내에서도 조금 지켜봐야 될 종목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진만쌤이 지난주에 LNG 관련해서 수많은 종목군이 있는데 뭐 보면 좋을까요? 했더니 플랜트 쪽에서 이거 봐야 돼요 라고 얘기했고 그 뒤로 계속 가네요. 잠시 후에 시간 있으면 AS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0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9일 연속해서 올라가는 쪽에서는 워닝 머티리얼즈, 5일 연속해서 올라가는 쪽에서도 곳곳의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서울옥션과 K옥션을 조금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은. 그래서 잠시 후에 전략도 챙겨볼 겁니다. 서울옥션과 K옥션을 왜 보는가 넘겨보시면 상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3월의 상승률 서울옥션이 30%고요. K옥션이 무려 47%나 됩니다. 어제장에서도 두 종목 나란히 올라갔고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것을 미리 선점하지 못했을까? 어제는 조금 반성과 아쉬움을 안고 이 종목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술 시장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 실적도 상당수 좋게 나오고 있고요.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층에서 미술 재테크를 상당수 많이 하는데 보통 이게 뭐 1,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비싸면 사실 젊은 층의 투자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것을 지분 투자하듯이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쪽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돈 되는 작품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분 만에 경매가 모두 끝나버리는 사태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NFT 관련해서 갖고 있는 이 경매 업체들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오프라인 작품으로는 가장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김환기아백의 우주가 NFT 작품으로 3점이 7억 원 정도에 또 팔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요즘 MZ세대 컬렉터가 이 경매 시장 K옥션, 서울옥션 쪽으로 신규 회원으로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이쪽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눈여겨볼 수 있을지 3월에만 이미 30-40% 올랐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잠시 후에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기인해서 저는 좀 풀어봤는데 수정 앵커는 또 반대로 봐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민영 앵커가 외국인들이 왜 샀는지, 왜 올랐는지를 봤다면 저는 왜 팔았는지, 왜 매도했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네. 먼저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상위 종목들을 나란히 세워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보시면 정말 이 대형주, 대표주 단에서 매도세가 거세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NF까지 팔았고요. 일동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제약주에서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게임주나 그리고 디지털 오락 문화 쪽에서도 매도세가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까지 파는 걸까요? 사실 이유를 하나하나 종목별로 찾기가 어려울 만큼 왜 파는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박셀바이오 2거래일째 팔고 있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7거래일째 팔고 있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노랑풍선 8거래일째, 인텍플러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CJ 대한통운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 같은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들도 역시나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왜 내릴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팔고 왜 내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박셀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이 정도 하락에 그쳤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자이언트 스텝이 11%가 넘게 내렸고요.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한가 기록했죠.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5%대로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개별 기업들에게 악재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정말 많이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오너 일가의 블록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또 브리핑을 통해서 며칠 전에 블록딜을 또 다뤄드리기도 했었는데 자이언트 스텝까지 블록딜 이슈가 나왔고요. 어제 11% 넘게 내렸습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인수 무산 소식에 어제 하한가로 직행했고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4개 사업연도에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나타나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HDC 현대산업개발도 저희가 예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었죠. 이 광주 붕괴 사고 관련해서 등록 말소 처분을 요청받았다라는 소식 속에 또 우려가 주가의 하락으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 얘기를 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외국인의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좀 더 부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아래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대응 전략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네. 우려도 있지만 또 자이언트 스텝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들 종목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속 쓰리실 종목인데 전략 좀 꼼꼼하게 다뤄볼게요. 자, 이어서 가나 안 가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오딘 대만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죠.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됐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인수위에서 석탄 발전 상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자원 개발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급등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장 뭐 상승 탄력 어떻게 나올지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정 앵커 또 일정 한번 확인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중요한 일정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네. 슈퍼 주총데이입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게임주들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은데요. 네오위즈가 브라이어티 쇼를 통해서 P2E 관련된 발표가 있을지도 체크해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밤에는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올 겁니다. 이거야 또 내일 저희가 새벽에 소식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장중 이슈들 잘 소화하시면서 정리하시고요. 지금부터 앞의 내용 모두를 담아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정말 수많은 종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친절하게 답변 주시는 진만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은 질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앞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서울옥션과 K옥션 쪽으로 연일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옥션은 3월에만 벌써 40%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런 종목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오르기 전에 네. 막 어떻게 보세요? 이거 추가 전략을 가져간다면. 일단은 지금 일단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이제 낙찰률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경매 시장에서 낙찰률이 증가하면 그 안에 수수료가 증가함으로써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으로 뭐 수주 잔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주 잔고가 드러나고는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NFT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그 끝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메타버스 굉장히 핫했을 때 보면은 여기 이 정도면 더 그만 오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위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이제 또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앞으로 이제 NFT 관련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때마다 추가적인 매력도는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가 현재 유일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끝을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를 슬슬 할 시기는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그 NFT라는 거대한 시장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적당히 줄 때 챙기자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외에도 워낙 요즘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매도를 고민해보자. 이제 뭐 단기 저항, 이제 매물대 정도로만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수 있지 그 이상은 이제 예측하기 좀 힘들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지금 뭐 보유자분들도 슬슬 이익을 챙겨보자라는 거고 신규 매수는 지금 당연히 일단은 말리시는 거고요. 네,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힘들죠. 이제 여기서 더 먹을 게 얼마나 있을까? 이제 더 그러네요. 많이 먹을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건 저희가 공개를 할 거고 앞서 저희 앵거레이 연속 상승 종목에 보면 5일 연속 올라간 거에 인텔리안테크가 있어요. 네. 이것도 저희가 또 박앵커는 집요하게 항상 포착을 하잖아요. 네. 지난주에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또 뭐였죠? AP 위성. 네. 위성. 이렇게 세 종목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잘 가고 있어요. 순항 중인데 뭐 당연히 인텔리안테크 지속 보유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인텔리아테크 같은 좀 가벼운 종목들은 시세를 더욱더 분출하기 딱 좋은 시점이시라 보고 실제로 제일 무거웠던 한국항공우주가 매일 신고가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밑에 이제 하위 종목들은 낙수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지금 이제 막 시작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매력도가 훨씬 더 높은 인텔리안테크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항공우주 쪽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해보자. 이제 지표가 한국항공우주가 있으니까 이 꺾일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진만쌤의 말들을 저희가 잘 들어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시세를 주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진만쌤이 제가 LNG 뭐 봐야 돼요 하면서 조선주 은근히 얘기했는데 조선주 말고 플랜트 이거 봐라 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AS 나가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앞서 왜 사니 왜 오르니 시리즈 그리고 왜 파니 왜 내리니 시리즈였는데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 앞서 이슈들 수정 앵커가 전달을 해줬죠. 자이언트 스택과 에디슨 EV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이 세 종목 어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다른 종목 상승이 정말 와닿지도 않을 것 같았던 하루예요. 이들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말하기도 좀 힘들죠. 이제 조심스럽죠. 이미 이제 뭐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금 그래도 다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오너이가 블록 딜로 인해서 일단 어제 단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부분 신규 상장주들이 갖고 있는 오버행 이슈를 그대로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뭐 이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오늘 아침 기사로는 그래도 막 일부 지분을 보유했다, 긍정적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이언트 스텝 말고도 메타버스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언제든지 시장에 물량이 출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올랐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부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현재 시가총액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큰 꿈을 꿨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자이언트 스텝을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 테마를 꼽을 때 탑픽으로 뽑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오버행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생각보다 바닥권을 막 그렇게 심하게 돌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보유자분들께서는 시간에 맡긴다면 갖고 있는 기술력이 한 번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력 자체는 워낙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에디슨 EV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최악의 마무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피해자만 남은 상황이고요. 에디슨 EV도 뭐 계약금 300억 날렸다고는 하지만 과연 계약금 300억보다 더 벌면 벌었지 좀 손해를 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이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는 테마가 끝났다. 더 이상 에디슨 EV가 과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었던 문제들이
결국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만약에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딱 한마디로 보릿고개가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따놨던 수주 공사에 대해서는 진행을 한다는 그런 조금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고는 있는데 결론은 이제 이 부분이 부각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앞으로 먹을거리는 점점점 줄어드는데 기존에 받았던 공사들은 훨씬 더 원자재 가격 부담도 증가를 한 데다가 더 열심히 더 좋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만쌤의 이들 종목군 좀 말하기 어렵고 불편한 종목들이에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내용일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답변 주신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겨보시면 보여주시죠, PD님. 세 종목에 대해서 자이언트 스텝은 너 말고 다른 메타버스, 에디슨 EV는 최악의 마무리 보인 테마주, HDC 현대산업개발 보릿고개 시작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너 말고 다른 메타버스 했을 때 다른 메타버스 하면 지난주에 진만쌤이 뉴랑 알체라 얘기해 주셨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그 두 종목군 저희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가나 안 가나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앞서 가나 안 가나 한 3개 정도 또 골라놨는데 이 중에서 진만쌤이 소화해 주실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한번 그래도 이제 요거요? 우주는 그래도 한번 다뤘으니까 조금 또 저는 이제 박인커님께 어떤 게 궁금하신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카카오 게임즈 요즘 게임주들도 또 워낙 네. 이슈가 많아가지고 네, 이제 각 게임즈 보시면은 그래도 바닥은 잡혔습니다. 이제 주요 게임으로 성장했었던 기업들과 이제 NFT 관련 혹은 이제 자체 코인 관련된 이슈로 마무리가 되었던 이제 기업들이 조금 나뉘게 되는데 이제는 게임의 본질에 한번 집중해 보면 오디는 뭐 작년에 워낙 이슈몰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게임성은 입증이 되었고 대만에서 과연 매출이 얼만큼 나오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다. 이제 오딘의 흥행이 추가적인 불씨를 지펴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직 NFT나 코인 관련된 패가 나온 카카오 게임즈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타 종목군 대비해서 매력도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나 안 가나 질문 드려봤고요. 앞서 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비 진만쌤과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눠봐서 상당히 좋은 시세가 나고 있는 종목들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저희 시간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진만 스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이슈를 골라주시는 것도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진만 스픽이 시장을 앞서는 이번 주 관심주 탑3. 아우, 좋죠. 종목 네. 얘기가 좋아요. 이번 주 뭐가 좋아요? 네, 그래서 매주 화요일은 이제 이렇게 주간 관심주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으로 좀 제가 한번 그럼 궁금한 게 주간 네. 관심주면 이 다음 주까지 이제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종목이에요? 아니면 일단은 길게? 일주일 정도로 시간을 잡고서 이제 일주일간 이제 그래도 이제 커피값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테마를 앞으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종목들로 해서 한번 추려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오픈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세 종목 다룰 거고 오늘 첫 번째 종목 PI 첨단 소재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가 많이 꺾였습니다. 꺾였던 이유는 스마트폰 관련돼서 단기 매출이 조금 하락한다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하락은 했는데 그래도 꾸물꾸물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OLED 삼성과 그다음에 LG의 OLED 동맹의 가장 큰 수혜주는 PI 첨단 소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와 함께 이제는 또 매각 관련된 이슈가 부각을 받는데 매각도 잘해야 됩니다. 좋을 때 해야지 다 끝나고 매각하면은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다시 OLED 관련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고 OLED 소재 쪽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 이제 삼성과 LG, OLED 동맹의 큰 수혜주와 함께 한번 다음 주까지 지켜보면은 그래도 시세 분출은 충분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슈캠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워낙 묻혔습니다. ESG가 그 사이에 전쟁과 유가 상승, 그 다음에 이런 자질구레한 이슈들에 많이 묻혔는데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좋지만 본업인 화학 쪽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는 슈캠스가 단연 탑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잘 올라올 수 있는 좋은 기업들 중에 하나라는 말씀과 함께 역시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S 윈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유럽 쪽이 에너지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도 좋지만 풍력도 다시 한번 봐야
봐야 되고 태양광도 다시 봐야 되는데 그중에 CS 윈드는 이제 풍력 타워 쪽의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조금 그래도 상승폭이 좀 있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그만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유럽 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면은 이전에 있었던 높은 수주 잔고들은 체력으로 되고요. 앞으로 보여주었던 수주에 대한 기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적으로 주가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CS 윈드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 많고 집요한 박앵커 만나서 투자뉴스 세븐에서 매일같이 이슈 잡고 전략 챙겨주시느라고 참 진만쌤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주 관심주 탑3 세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사서 뭐 묻고 오래 가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주간으로 보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하면 추가적으로 진만쌤이 뭐 계속해서 실시간 전략을 챙겨주실 거죠? 네, 물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이들 종목은 다음 주 네, 다음 화요일이고 화요일에, 네, 또 이번 주 계속 주 출연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까 저도 뭐 변동이 있다거나 하면 같이 얘기를 해 나갈 거예요. 또 목요일, 금요일 함께 해 주시니까요. 사실 제가 좀 그런 촉이 좋은데 올해 진만쌤이 약간 진만의 해인 것 같이 네. 참 종목 흐름들을 잘 보고 계셔가지고 앞으로 시청자분들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이런 전략들 계속 챙겨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진만쌤의 이 발자취를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많은 전략 챙겨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